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용병기업 바그너 그룹의 반란 사태 이후 처음으로 국제 외교 무대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반란 이후 공개석상에 자주 등장하며 대중과의 친밀감을 과시하는 등 이미지 메이킹에 나섰는데요. 한편 바그너 그룹의 수장 프리고진은 SNS를 통해 의미 있는 음성 메시지를 남기고 다시 사라졌습니다. 자세한 내용 러시아 우크라이나 대사를 지내신 박노백 교수님과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란 사태를 수습 중인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정상 외교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네. 인도 뉴델리에서 상하이 협력기구의 화상으로 참석을 했는데요. 네. 반란 이후에 지금 지도력이 그 어느 때보다 좀 큰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 맞습니다. 러시아가 어느 때보다 단결돼 있다 이런 발언을 내놨습니다. 그 네. 배경은 뭐라고 보시는지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국내 이런 이제 무장 반란이 진압된 해결된 다음에 예. 대외적으로 그리고 국내에도 이런 이제 푸틴 대통령의 정치적 지도력이 건재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의 일환입니다. 지금 그 푸틴 대통령 발언에서 보시지 예. 국민이 단결했고 전선에서도 그 문제 없이 다 해결돼서 국내 안정을 이뤘다는 메시지를 외국에 전달하고 예. 또 외국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기간 동안에 지지해준 이제 상하이 협력기구 국가들 지도자들한테 감사를 표시하면서 서방과의 대결, 서방과의 그 제재에 맞서서 계속 싸우겠다 하는 결전의 의지를 계속 냈고요. 또 여기에 덧붙여서 또 현지화를 통한 이제 결제, 그러니까 이제 달러화 체제에서 벗어나겠다 하는 것까지 곁들여서 예. 이 서방과의 이제 대결은 전선뿐만 아니고 경제에서도 같이 다 이루어 나가겠다 하는 것을 강조한 것 같습니다. 예, 서방과의 대결뿐만 아니라 반란 후 첫 외교 무대에서 건재함을 과시했다 이렇게 네.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사실 이 상하이 협력기구라고 네. 하면 러시아와 중국이 주축이 됐고 맞습니다. 그리고 참여하는 국가들을 봤을 때 네. 주로 이제 좀 장기 집권을 하고 있는 그런 국가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국가들의 지도자들이 이번 반란 사태 그리고 푸틴 대통령의 이런 발언을 들었을 때 네.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어떤 인식을 하고 있을까도 궁금한데 어떻게 저희가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조금 이 상하이 협력기구의 구조 자체, 회원 자체가 지금 네. 말씀하신 대로 약간 이제 권위주의적인 국가와 그 인도 같이 또 민주주의를 하는 혼합된 이질적인 신흥국가 모임입니다. 예. 2001년에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중앙화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테러라든가 이런 극단주의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제 조직인데 이거가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반서방 블록으로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이 반란 이후에 예. 푸틴이나 러시아를 보는 시각. 이분들은 좀 착착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러시아가 무너진다 하면은 자기들이 여러 가지 구상해 놓은 여러 가지 세계 전략이라든가 지역 전략이 있는데 예. 타격을 받는 거거든요. 예. 중국은 중국대로 지금 이제 서방에 이제 직접 노출되는 거고 이란 같은 경우도 금년에 이제 들어갔는데 이란의 경우도 지금 러시아의 전면적으로 지금 파트너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예. 그 자기들의 이제 대외 전략이 무너지기 때문에 안도하는 인식을 갖게 됐다는 거가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더 이런 결속을 다져서 서방에 대한 그 견제 내지는 이제 대결을 계속 지속해 나갈 수 있는 분위기는 만들어 갔는데 예. 문제는 여기 인도예요. 인도는 아시다시피 지금 쿼드라고 미국 중심으로 한 이제 중국 견제 그 모임에도 들어가 있어서 예. 상당히 이번 화상 회의를 왜 한 거냐도 보면은 인도가 주관을 하는 건데 예. 보통 작년에 같은 경우는 우즈베키스탄에서 대면 회의를 열었어요. 그러니까 그 모디 총리 입장에서는 미국을 또 그리고 방문도 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복잡한 그런 양면 작전의 차원에서 아마 이 수위를 좀 조절한 것 같아서 이게 좀 그 이번 회의에 그 서로 이제 혼합된 메시지가 들어있는 회의로 보이고 예. 또 상당히 좀 이렇게 포괄적이죠. 어떤 구체적인 행동이 나온 것 아니기 때문에 그 외교적 수사 또는 레토릭이 좀 강했다 이렇게 예.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회원국들, 그 참여국들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안도감 동시에 또 위기감도 느꼈을 텐데 네. 중국이요. 네. 중국의 공산당이 인민해방국에 대한 정치 교육을 강화할 전망이다라는 네. 보도가 나왔거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이번 반란 사태를 보면서 남일 같지 않고
그렇게 느끼지 않았을까 네, 이런 네. 해석이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네. 어떻게 보시는지. 네, 두 가지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중국도 이제 러시아가 이 혼란에 빠지면은 굉장히 그 세계 전략에서 이제 서방을 이제 혼자 맞서야 하니까 예. 그런 이제 고충이 있었을 겁니다만은 두 번째는 이 군사력. 군대에 대한 지휘 통제를 저렇게 못하고 있나, 저렇게 방치해뒀나 하는 데 대한 약간의 역시 중국이 잘하고 있구나 하는 그 자신감을 또 보였다고 그럴까요? 예. 그래서 이제 물론 그 정치 교육을 이제 시키겠습니다만은 그 마오쩌둥이 항상 한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당이 중심이 돼서 군대를 총괄해라. 이 거꾸로 되면 안 된다. 예. 뭐 이런 걸 그 기반으로 해서 지금 중국이 군대에 대한 정신 교육도 하면서 이런 그 교훈을 러시아가 우리 중국한테 배워라. 뭐 이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예. 해외 그 용병 같은 것도 중국은 운영하지 않고 20개 정도의 그런 이제 그 기구들이 이제 활동을 하는데 현지 무기를 가진 이런 기관들을 활용한다고 그럽니다. 예. 자, 프리고진 이야기로 좀 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암살 지령설까지 나왔었거든요. 네. 프리고진이 일주일 만에 새 메시지를 냈습니다. 네. SNS를 통해서 음성 메시지에서 네. 가까운 미래에 전선에서 우리의 다음 승리를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네. 밝혔습니다. 네. 전선에서 승리를 보게 될 거다. 네. 우크라이나전에 계속해서 관여를 하겠다. 이런 뜻일까요? 네, 지금 굉장히 좋은 질문이신데요. 이제 저도 이렇게 보니까 예. 이게 6월 29일 날 우크라이나 정보기관장이 이제 암살될 거다라고 이제 띄웠어요. 예.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프리고진 하면은 우크라이나로서는 치를 떠는 그런 그 아주 우크라이나에 굉장히 피해를 입히고 바흐무트 전투에서도 밀리게 한 장본인이기 때문에 가급적 사라졌으면 좋겠다 하는 시각이 있는 건데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몰았더니 러시아는 지금 이 프리고진을 잘 지금 활용하고 있어. 하는 메시지를 내는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뭐 프리고진의 위상은 굉장히 지금 그 문제가 됐죠. 그 지휘 통제 체제를 흔들고 푸틴의 지도력에 이제 손상을 갔으니까 본인이 아무리 애국심 또는 이 충정심에 의해서 물론 했다고는 그래요. 왜냐하면 이 문맥을 보면은 푸틴이라는 이름을 거명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도 프리고진이라는 이름을 거명하지 않으면서 이 사체를 수습했거든요. 예. 이제 그만큼 서로의 어떤 그 신뢰 관계는 약간은 있다는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앞으로 역할은 아무래도 축소된 형태에서 뭔가 이제 주어질 텐데 조금 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많이 이제 수사도 하고 이 주변을 조사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프리고진이 그 정치적 군사적 가치가 있느냐 하고 이제 크레밀린이나 이제 정보기관에서 판단하겠죠. 예. 그런가 하면 푸틴 대통령 같은 경우는 반란 이후에 이전과는 조금 다른 그런 행보를 네. 보이고 있습니다. 네, 네. 크렘린궁의 8살 소녀와 그 부모를 이제 초대를 했는데 네. 사실 반란 이전에는 국민과 좀 다소 거리를 두는 게 사실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민생 행보에 조금씩 나가고 있는 이 점은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네, 될까요? 뭐 우리 그동안에 언론에서 많이 우리 연합 TV에서 보여주셨지만은 그 푸틴 대통령이 외빈이나 예. 회의를 할 때 코로나 쯤에서 굉장히 굉장히 먼 긴 거리에서 테이블에서. 보고 약간 예. 거리를 두면서 약간 신비로운 지도력 이렇게 지금 컨셉을 잡았던 것 같은데요. 예. 이제는 이제 프리고진이 그 주민들의 그 노스토도나우의 그 주민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이렇게 밀착해서 가는 그런 지도력이 없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반성이 나온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이제 그 8살 그 다간스칸 소녀를 이제 초빙을 해서 이런 아주 친절하고 배려심이 많고 국민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대통령 이런 이미지를 더 이제 부각을 해서 지도력을 손상된 걸 좀 보완하겠다 하는 게 작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치력 회복을 위한 일환이다 이렇게 해석을 네. 봐도 될 것 네. 같습니다. 사실 이번 반란 사태를 계기로 네. 러시아 군 수뇌부에 대한 어떤 숙청이라든지 네. 인사가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우세했는데 네. 아직까지 관련해서는 소식이 전해지는 게 없습니다. 네. 책임론이 불거진 쇼이구 국방장관도 뭐 네. 아직까지는 지금 건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네. 반면에 네. 자국민에 대해서는 전쟁 반대 세력에 대한 색출에 나섰다. 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자국민 사이버 사찰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감시 강화 카드를 꺼내 들었거든요. 네. 이건 저희가 어떻게 봐야 예, 될까요? 이게 두 가지인데요. 이제 군대는 아무래도 이런 지휘 체계라든가 이게
충성도가 핵심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그런 그 프리고진이 그 움직이는 데 대해서 방조 내지는 방관한 흔적이 많이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보이지 않게 굉장히 그 감찰에 들어갔고 수로비킨 사령관 같은 경우도 아마 어떤 희생양이 되지 않을까. 또 그 참모총장 그쪽도 이제 비난을 받았으니까 약간 이제 보직 변동이 있을 거라는 소식이 있고요. 예. 지금 이제 그 사이버에 대한 통제 문제는 이런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미국 CIA 그 국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번 텔레그램이라든가 SNS를 통해서 예. 굉장한 정보가 많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휴먼 그 컨택트, 휴먼 그 뭐라고 그럴까요? 그 스파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하여간 정보원들을 확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됐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러시아로서는 이제 이게 굉장히 문제죠. 러시아 내에 있는 여러 가지 정보를 다 CIA한테 주면 어떡하냐 해서 예. 그런 출처라든가 이런 이제 앞으로 누가 보내는지 이런 걸 아마 샅샅이 뒤져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려는 차원으로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예. 또 플러스에서 이런 텔레그램을 통해서 모든 언론을 그동안 통제를 했기 때문에 정부 중심으로 메시지가 다 나갔는데 이게 이제 통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데 대한 그 메시지 관리도 좀 해야겠다 하는 데 대한 인식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예. 또 한편 푸틴 대통령이 바그너 그룹을 이제 통제하고 좀 흡수하려는 계획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네. 전해졌는데, 네. 그러니까 바그너 그룹 소속 용병들에게 러시아 국방부와 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선택지를 준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뉴욕 타임스에 따르면 이 계획은 성공하지 못할 거다라는 전문가 말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 반란이 일어났던 게 이 용병들을 정규군 통제권에 좀 묶어두려고 했기 때문에 네. 이제 반란이 일어난 건데 이제 네. 와서 다시 국방부로 돌아온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이 같은 네. 해석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특별 관리하는 이제 보이지 않는 부대였거든요. 예. 거기에는 이제 이 용병들한테는 몇 가지 인센티브가 있었어요. 하나는 급여가 굉장히 많이 주는 거예요. 일반 사병들에 대한 것보다 훨씬 많이 주는 거고. 예. 왜냐하면 이 부대들은 어쨌든 흔적이 없이 어떤 전사하더라도 전사자에 준하는 그런 대우를 못 받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국방부로서는 상당히 이제 그걸 잘 활용한 건데 그런 급여의 문제 그리고 이제 프리고진에 대한 충성도 때문에 국방부 내에서 만일 흡수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최전선에서 예. 희생양이 되는 그 대포 아래 그런 이제 사료가 되는 그런 식으로 될 가능성이 있어서 아마 이런 용병들 구성원들이 거부를 하고 있다라고 프리고진도 말했고 예. 사실 뉴욕타임스가 말한 대로 이제 그런 분야로 나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용병 부대 이름은라든가 수장인 바그너 그룹의 수장인 프리고진은 좀 물러나게 하면서 이거를 이제 어떤 책임자라든가 관리 체제를 조금 개선하는 방향으로 갈 것 같고요. 바그너 그룹 자체에 대한 그 이름이라든가 그런 일정한 해체 분위기로 가는 것 같습니다. 예.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네. 지금 대반격이 본격화한 게 지금 지난달 초인데 전황이 어떤지 일단 우크라이나에 따르면 러시아군 3만여 명이 전사했다 이렇게 네. 밝혔거든요. 네, 뭐 전사자는 뭐 서로 이제 그 홍보 차원에서 나오니까 확인해야 할 부분이 좀 있는 거고요. 예. 그 지금 어쨌든 그 전선은 그 동안에 이제 프리고진의 그런 반란으로 사기에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이제 기대가 있었는데 예. 그것까지는 아직 미치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 우크라이나군이 지난 한 일주일 동안 한 28평방미터 정도, 평방킬로미터 정도 약간의 이제 진전을 보면서 예. 아주 전진적으로 굉장히 인내가 필요한 그런 작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제 지뢰밭 같이 러시아군이 그 동안에 방어선을 쳐놨기 때문이고, 예. 또 그 우크라이나가 받는 이제 서방의 무기라든가 이게 어떤 경우는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시일이 걸린 데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군 병사의 이제 그런 인원수의 희생을 줄이기 위해서 예. 우크라이나군이 아주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면서 진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에 반해서 이제
쇼이구 장관이 그랬더라고요. 뭐 자기들이 지금 막 2,500개 정도 뭐 독일이 준 탱크라든가 이거 다 물리쳤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그것도 하나의 이제 서방의 그런 지지 기세를 꺾기 위한 그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은 됩니다. 예,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이제 원자력 발전소에서 네. 지금 서로 상대방이 원전을 폭파하거나 아니면 네. 공격할 음모를 꾸미고 있다 이런 네. 의혹을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원전만큼은 어느 쪽이 됐든 공격은 좀 피해야 할 것 같은데 이 네.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세요? 네, 그동안에 그 IAEA 그 사무총장 뭐 지금 오염수 때문에 뭐 이렇게 활동도 하고 계신데 거기 이제 현장을 방문해서 여러 가지 제안을 했죠. 그런데 예. 이제 그게 잘 안 먹히고 단지 이제 원전 자체를 이제 폭파한다는 문제는 장 상징적인 문제고 대개 지금 냉각수는 원전을 가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그 위험성은 낮다고 그래요. 예. 다만 거기에 이제 사용 후 해결료 이 부분을 폭파할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그런 방사능 문제가 심각해지기 때문에 이건 좀 더 IAEA가 더 관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노벽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